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서울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인철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건강안보 거버넌스라는 내용입니다. 어, 강의 내용 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건강안보라고 하는 것은 인간안보라고 하는 하위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건강 안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건강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이 인간 안보라고 하는 특성이 건강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경제나 식량이나 뭐 이런 것들의 한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영역이나 하나의 행위자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이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이 중앙정부나 혹은 지자체 혹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나 혹은 그 관련된 여러 행위자들이 하나의 문제를 위해서 협의하고 협치하고 협력한다라는 의미의 어떤 통치 행위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그냥 통치행위라고 하는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단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집단, 정부에서 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통치를 거버넌스를 통치로 그대로 쓸 수 없어서 그래서 거버넌스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어 일단 인간안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간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 보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혹은 감염병의 문제가 단순히 건강의 문제로 끝인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지금 뭐 소상공인들 혹은 이 경제적인 문제에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간관계 혹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사회에도 이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어떤 인권의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것처럼 이 굉장히 복잡한 이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안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상호 연결된 재난 네,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재난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코로나19의 문제에서 보면 건강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또 정부 중심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이 정부의 어떤 정책을 잘 따라줘서 잘 하긴 했지만, 사실 보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건강안보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안보는 정부 혼자서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하고 지자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의 협력도 필요하고요. 또 관련된 연구를 하는 뭐 학자나 연구 집단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안보는 사실 서로 합의를 해야 되고 부처 간 협력을 해야 되고 서로 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코로나19 때는 혹은 인간안보라고 하는 이 건강안보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경험을 많이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를 해서 일방향적으로 가는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또 사회적 합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19가 건강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건강의 문제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부처 간의 협력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다음에 어떤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사회적인 이 의견들이 좀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간안보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맥락하고 비슷합니다. 영향이 어느 하나에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안보라고 하는 것은 재난의 영향이 삶 전체에 미치는 어떤 총체적인 문제.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병이라고 하는 건강의 위기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그것이 곧 다양한 인간 안보의 문제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코로나19와 이 건강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지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라고 하는 건강 위기가 단순히 건강의 문제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보의 문제로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좀 중요성이 올라갔습니다. 인간 안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생소하고 사실 그렇게 지배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안보라고 얘기하면은 이 국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군사적인 위협을 안보라고 했습니다. 안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거창한 개념으로 보이지만 안보는 안전 보장을 의미하는 말이고 그 안전 보장의 줄임말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라고 하는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군사적 위협에 초점을 맞췄던 것은 안전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생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가장 큰 위협은 군사적인 위협이다라고 해서 국가 안보는 그 군사 안보와 동일시됐고, 인간 안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이 하나의 요인으로서 인간, 국민, 개인을 봤기 때문에 사실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그 안전 보장의 핵심이 국가겠지만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핵심은 사실 그 핵심은 이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이 과연 국민의 안전 보장이 단순히 군사적인 위협으로만 볼 수 있느냐, 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 제기가 계속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94년에 유엔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데서 정말 이 안보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인간 개인에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대두됐고, 거기에 인간 안보라고 하는 영어로는 휴먼 시큐리티라고 하는데 그 인간의 중심을 둔, 인간의 초점을 둔 이 안전 보장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보의 개념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 개인의 안전을 해치는 모든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치적인 위협이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 문화, 그리고 오늘의 핵심인 건강 문제, 그리고 복지나 식량, 환경, 인권 등 다양한 개인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게 이제 인간 안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인간 안보라는 개념에서는 이 국가 안보도 사실 포함될 수 있고요. 이 역설적으로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자가 국가나 정부일 수도 있고요. 사실 그동안에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 안보라는 그 명목하에 사실 시민과 국민이 많이 이 탄압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4.3 사건이라든가 5.18 사건도 그렇고요. 정부가 안전 보장이라는 명목하에 이 국민과 시민에게 위협을 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개인의 안전을 해치는 모든 위협은 인간 안보의 개념에서 봤을 때 다 위협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국가 안보의 핵심은 국가의 생존에 두어 있는 것처럼 인간 안보의 핵심도 생존입니다.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생명체, 이 인간의 생존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어디에다가 가치를 더 두느냐는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가장 중심은 건강, 이 생명이기 때문에 같은 논리로 보면 국가 안보가 국가의 생존에 핵심을 두는 것처럼 인간 안보의 핵심도 인간의 생존에 핵심을 두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생존의 핵심은 건강이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가장 핵심은 건강이구나, 건강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건강 위기가 사실은 전염병, 감염병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인간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코로나가 끝나고 있지 않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이번에 우리나라, 우리 시민, 그리고 전 세계에
사람들, 전 세계 국가가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고, 현재 인간안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인간 개인의 안전에 위협을 해치는 모든 위협을 인간안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건강, 복지 이 영역을 사실 엄밀히 구분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국가 안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명확합니다. 외국의 어떤 군사적 침입으로부터 국가 주권을 지킨다거나 혹은 영토를 지킨다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이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행위를 우리의 이 군사력으로 방어를 한다. 그래서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게 있는데, 인간안보는 사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하는 게 명확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이에게 이 상황이 자기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뭐 소위 말해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공부를 더 많이 했거나 덜 했거나 모두 굉장히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사회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불편함이야 똑같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나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이 코로나19가 위협이냐? 아닌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정말 인권의 문제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또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인 이 개념이다라고 하는 비판점도 있는데, 핵심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동안에 국가 안보라는 차원에서 인간의 이 정말 중요한 안전 보장을 침해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인간 개인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다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요한 변화, 안보의 패러다임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안보는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안전 보장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이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중요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생존의 핵심을 둔 국가 안보가 국가 생존의 핵심을 두듯이 인간 안보도 가장 기본은 건강, 인간의 생존에 두는 것처럼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이 건강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영국도 보건안보청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인간안보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라고 하는 인간안보의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러 가지 영역이 다 상호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간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어느 한 영역으로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전제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 국가 단위로도 힘들고요. 그래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를 논의를 했습니다. 이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에 대한 어떤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앞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1990년대 초에 사실은 인간안보라고 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개인의 안전에 초점을 둔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떤 시기적 기점을 둘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인간안보라고 하는 게 중요성이 부각됐던 거는 이 냉전 종식 이후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아시다시피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뉜 냉전,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양분화된 이 이념 전쟁이 우리 냉전 1990년대 전에 이 냉전 시대에 이 국가 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념의 갈등이기도 했지만 그 1,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굉장히 군사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 오히려 이런 이 군사적인 문제나 국가 간의 이념 갈등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냉전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동안에 이 내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과연
이 안보가 누구를 위한 안보냐? 단순히 국민이 없는 국가만 생존하는 게 과연 그게 안보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가 국민과 시민을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폭력을 직접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과연 이건 어떤 의미냐? 이런 여러 가지들의 인제 이 비판적인 의견들이 대두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1994 년에 인간개발 보고서라고 하는 이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휴먼 시큐리티라는 인간 안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냉전이 해체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 안보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보라고 하는 개념이 말 그대로 인간 개인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안전 보장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인간 개인에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존과 더불어서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이를 위한 복리와 인간 존엄성 유지가 핵심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의 개념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이 국민을 희생시키기도 하지만 같은 논리라면 사실은 인간 안보, 인간 생존의 핵심이 두어진다면 인간 안보를 위해서 타인의 어떤 이 희생도 필요하다 이렇게 논리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인간 안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생존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사람만 있다고 해서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생존을 전제로 해서 그 인간이 가치 있는 삶, 우리 뭐 인권도 될 수 있고요. 최소한의 이 삶의 보장, 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이어갈 수 있는 이 전제가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도 유지할 수 있고 하는 것들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인간 안보라는 개념은 이 학자나 혹은 연구자에 따라서 뭐 다르게 이 구성이 되거나 혹은 정의될 수 있지만 핵심은 사실은 인간의 가치 있는 삶과 이를 위한 인간의 복리, 존엄성은 이 깨지지 않는 전제입니다. 대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구자나 행위 주체에 따라서 인간 안보를 여러 개로 나누기도 하지만 가장 권위 있는 이 개념은 이 인간 개발 보고서에서 발표된 이 7가지 영역이 가장 권위 있는 이 인간 안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간 안보 개념에는 오늘의 핵심인 이 건강 안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 안보, 식량 안보, 환경 안보, 그리고 이 개인 안보, 공동체 안보, 이제 정치 안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부터 살펴보면 건강 안보는 문자 그대로 안전하고 질병의 위협과 상해의 위협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이 상황,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경제 같은 경우는 이 가난으로부터의 위협,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자. 그리고 이 식량 안보는 우리가 기아나 기근으로부터 벗어나자. 그러니까 최소한의 우리의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이 식량의 확보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안보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냥 뭐 허허 벌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도시도 그렇고 우리가 매년 혹은 이 계절마다 겪고 있는 뭐 황사라든가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그리고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오염이나 환경 파괴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탄소 중립도 얘기하고 있고 뭐 수소차, 전기차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 고갈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환경의 위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 안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좀 모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개인의 초점을 맞춘 안보가 인간 안보인데 또 따로 개인의 안보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단순히 외부로부터 혹은 어떤 조직과 단체로부터의 개인의 이 폭력과 위협을 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여기 영역에 들어가지도 않는 뭐 여러 가지들의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로움도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양한 형태라고 하는 것들이 밑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에도 그리고 집단이 개인에게 미치거나 국가가 개인에게 그 미치는 어떤 위협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서 이 자살이나 학대, 그러니까 자기가 또 자기 자신에게 위협을 끼치는 그런 행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약물 남용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끼치는 어떤 그 위협도 개인 안보에 들어갑니다. 이 공동체 안보는 이 인간 안보의 핵심인 것처럼 개인과 공동체 전체의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공동체 안보가 또 하나의 핵심 구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보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떤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가치, 하나의 문화만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떤 파괴한다거나, 그리고 혹은 취약계층이거나 혹은 소수자에 대한 여성이나 아동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소수자들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것들을 방지하고, 그리고 집단적인 반란과 이 군사적인 차원도 있지만 이 공동체가 파괴되는, 이게 공동체 안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성과 아동에 대한 어떤 취약성, 그리고 이 소수자에 대한 이 차별이 아니라 서로 이해해 주고 존중해 주고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서로 어우러져서 있는 것이 사실 그 건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그게 지속 가능한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공동체 안보가 되고요. 정치 안보도 비교적 단순합니다. 이 정치적인 억압, 개인에 미치는, 그리고 공동체에 미치는, 그래서 제가 시작부터 말씀드렸던 이게 국가 혹은 정부에 의해서도 이 개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그래서 국가 폭력을 방지해야 된다. 그리고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정치적 탄압과 억압을 방지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목소리. 그 냉전기 때 심지어 미국에서는 그 공산당이나 사회당이라고 하는 굉장히 금기시되는 이 다른 이념을 가진 당도 민주주의 안에서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의 어떤 이 폭력을 방지하고 정치적인 탄압과 억압을 방지해서 서로가 이제 다양하게 존중하는, 그게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 뭐 이런 것들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치 안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보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안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7가지 영역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통칭해서 인간 안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정치 안보나 환경 안보라고 명명하지 않고도 정치 안보도 인간 안보라고 부를 수 있고 식량 안보도 인간 안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에서 그래서 앞서서도 이제 이 대통령께서도 인간 안보 얘기를 했던 게 이 건강 안보도 인간 안보이기 때문에 이제 인간 안보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명확하게 나누면 사실은 인간 안보 안에 있는 건강 안보라고 하는 요소, 그리고 뭐 경제나 개인, 공동체, 정치 이렇게 있는 게 인간 안보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건강 안보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 그리고 인간 안보의 핵심인 이 인간, 개인의 생명이 단순하게 생명 혹은 생존에 그치지 않고 이게 경제적인 차원이나 식량이나 환경이나 개인에게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보 그리고 인간 안보를 구성하는 7가지 요소 중에 이 건강 안보의 중심성이 이번 코로나19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이 많은 연구자들과 학계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안보라는 개념이 비교적 좀 오래됐습니다. 이제 90년대 초에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오래됐다고 볼 수 있는데도 여전히 국제사회나 그리고 혹은 개인,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안보는 국가 안보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우리가 사스나 메르스나 반복된 건강안보 위기가 왔는데도 사실 잘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 때문에 '아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그리고 건강안보뿐만이 아니라 인간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안보라고 하는 시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안보는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개인적인 위협,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위협, 정치적인 위협, 환경적인 위협을 우리가 이제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사회 경제적인 위협이라고 볼 때는 우리가 인제 이 경제 처음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이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곤두박질을 쳤고요. 그리고 경제 발전 속도도 좀 더뎠고요. 그리고 "불황이 온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았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위협이라고 하는 것도 이 넓게 해석하면 뭐 우리가 흔히 우리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집회를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집회를 해야 될 상황이 일어날 때도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동체 건강 안보라는 차원에서 이 어쩔 수 없는 조치였긴 하지만 개인이 느꼈을 때는 '이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거 아니냐. 억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대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환경적인 위협도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지만 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 코로나 전염에 대한 어떤 이 공포심 때문에 개인이 일부러 자가용을 끌고 많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사실은 자동차를 개인이 자가용을 많이 끌고 나오면서 이 대기 오염에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비대면 접촉이라고 해서 많이들 이 주문해서 식사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플라스틱 줄여야 되고 뭐 이런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환경 오염이 굉장히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환경 오염은 지금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건강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환경 위협, 우리 이 유명한 영화들 재난 영화들을 보면 우리가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위협은 건강이 당연히 이제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 개인의 건강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죠.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야외 활동도 좀 부족하고요. 개인의 어떤 산에 올라가기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뭐 우리가 이 집단으로 하는 어떤 스포츠도 잘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신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개인적인 위협이나 사회 경제적인 위협, 정치적 위협, 이 환경적 위협이 이 총체적으로 그리고 또 상호 유기적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기존의 이 우리 인제 정부나 혹은 사회의 인식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단순히 건강, 감염병의 문제로 접근하다 보니까 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인제 의견들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인간 안보를 통해서 세 가지에 대한 어떤 그 핵심 이슈가 좀 도출이 됐습니다. 일단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단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건강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이 건강이 안보로서의 중요성이 이번에 이렇게 대두된 거는 사실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안보라고 하는 여러 7가지 영역 중에서도 '아 건강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게 건강의 문제가 단순히 건강으로 끝나지 않고 이 경제나 혹은 사회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이어져 있고 사실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될 수 있는 문제이구나. 예를 들어서 건강 취약계층 혹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당연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제 소득이 줄어들고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제 다시 건강이 또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건강이 또 안 좋아지면 다시 또 일을 할 수 없고 또 일을 할 수 없으면 소득이 또 줄어들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안보,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 병원에 가는 문제도 좀 제약이 있고 식량, 음식을 먹는 것에도 제약이 있고요. 그리고 이 환경이라는 게 우리가 되게 큰 이 환경뿐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의 환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로만 시작하면 일단 건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식량 확보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당연히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소득을 높이지 못하니 내가 있는 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 위생적으로도 깨끗해지지 못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인간관계를 하고 어떤 자신의 적극적인 정치적 행위를 한다거나 혹은 이 서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 행위를 하려면 사실은 여유가 좀 있어야 되고 뭐 아주 쉽게 얘기해서 차비라도 필요한데 어디 모임에 가려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제 제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상호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아주 작은 차원이지만 이게 작은 차원이지만 이게 모아 놓고 보면 공동체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요. 더 크게는 이제 국가적인 문제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하나의 문제는 다른 영역으로 다 상호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가 건강 문제로 그리고 감염병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이 경제 문제 그리고 사회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보건의료 시스템 중심의 건강 정책으로만 좀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제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감염병 혹은 전염병이 인제는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종플루나 사스나 메르스나 이게 인제 일상화된 이제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에서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건강 보장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 그리고 개인, 공동체,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한 영역 개인이 혼자서만 노력한다고 해서도 해결할 수 없고 지자체나 정부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타 국가 도시하고도 다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번에 코로나19로 알 수 있었습니다. 좀 더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왜 건강안보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에 이 맥락이 비슷합니다. 일단 불확실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인간 안보는. 그리고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건강안보 위기가 그 단독으로만 온 것이 아니고 그게 어떤 경제 활동이나 정치 뭐 경제 문화 사회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한 번에 동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들 아실 텐데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몰랐었던 이 사회에 내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이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가 사실은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건강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잘 사는 편에 속하고 우리가 소득 수준이 낮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고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소위 말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었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시성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문제가 하나의 문제로 그치지 않았고 이 식량, 정치, 경제, 공동체, 개인에게 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게 되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 그래서 인간 안보의 문제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인식을 했고 알았고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특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보의 이런 특성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건강 안보 거버넌스가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오늘의 주장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보는 인간 개인의 생존이 핵심이지만 생존의 기본 전제는 아주 상식적으로 볼 수 있지만 건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안보라고 하는 건강을 중심에 두고 인간 안보의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건강 안보 거버넌스 구축을 해서 어떤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느냐. 단순히 이런 인간 안보의 복잡한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구성을 대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안전을 보장을 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겪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의 심리적이고 물리적 차원의 어떤 이 상처들과 아픔, 그리고 위협들, 공포들을 이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일단 이 거버넌스의 주체는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의 또 책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시민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평가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못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단체에서도 이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이게 단순히 감염병이나 인간안보는 이 하나의 국가 도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우리가 세계화 시대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 도시는 다 연결되어 있고 국가는 다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국경을 봉쇄해야 되느냐, 외국인을 막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과 의견이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다 봉쇄하고 막으면 사실은 이제 경제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가의 어떤 신임도, 신뢰도, 협력의 문제도 있고요. 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는 굉장히 복잡하고 유기적인 이 추상적인 행위 주체이기 때문에 이게 국제사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고립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 도시 혹은 국제 국가끼리 이제 연대를 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인간 안보의 구성 요소인 이 건강 안보, 경제 안보, 환경, 식량, 정치, 개인 안보, 공동체 안보가 이제 영역이 될 것입니다. 어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 인간 안보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는 인간 안보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좀 이게 상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 물론 그동안의 서울시는 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관심을 두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건강 혹은 영양 뭐 이런 것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한 삶이 이 건강 안보, 인간 안보의 핵심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백신 접종을 많이 한다거나 혹은 뭐 영양이 부족한 누군가에게 영양을 확보시켜 준다 이런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환경도 깨끗해야 되고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있게끔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정치적인 거나 혹은 개인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위협을 제거해 주는 이것이 확보돼야지 시민의 건강한 삶이 이어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시민의 건강한 삶의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이 건강안보 담론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19 문제로 인간안보의 개념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중요성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인간안보의 개념 혹은 건강안보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국가의 군사력과 관련된 안보를 얘기하다 보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인간 안보도 결국엔 국가의 사무, 책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어 인간 안보는 국가도 노력해야 되지만 지자체도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지자체인 서울시가 더 중요하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서울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이 공공기관이고, 그리고 정부죠. 이 중앙정부가 아니라 이 지방정부죠. 정부고, 그리고 일단 국가 정부와 시민사회, 시민의 가교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이 지자체는 시민에 좀 더 가까이 있고, 그리고 국가가 물론 인간안보 문제를 다 다룰 수 있지만 국가는 너무 큰 단위이지만 서울시는 서울시 안에 서울 시민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좁은 이 영역에서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안보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안전 보장을 어떤 게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안전 보장, 안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 사회적인 이 합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사실 동의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보화라고 하는 거는
건강안보화라고 하는 거는 건강안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강안보의 어떤 방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건강안보가 국가안보, 경제안보 뭐 이런 안보 못지않게 안보가 되려면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이 대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조직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또 정부와 시민하고의 어떤 이 가교할 수도 있고 가교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시민하고도 가까운 그래서 서울시가 좀 주도적으로 처음에 건강안보 담론을 좀 형성을 주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이제 그러한 건강안보 담론 형성을 주도하고 건강안보화를 하기 위해서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건강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도 하나의 행위자로서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시민단체, 시민 개인, 그리고 뭐 연구기관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위자, 그 국제사회, 국제기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건강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가 좀 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한 건강안보 거버넌스를 통해서 서울시의 인간안보를 실현해야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던 내용의 모형입니다. 일단 인간안보에서 건강안보의 중심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건강안보 거버넌스 안에는 경제, 식량, 이 환경, 개인, 공동체가 이렇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중심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모든 걸 다 이끈다는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유기적인 겁니다. 이 화살표가 나타내는 것들은 단순히 하나의 영역으로 건강안보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아니라 각각 상호 유기적이고 연결되어 있고 또 이 건강안보 거버넌스 안에서 또 하나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협력 주체로는 일단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서울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제도시, 국제기구, 뭐 국가, 타국가가 이 협력 주체로 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대외적인 협력 주체고 대내적으로는 이제 시민사회, 이 시민사회 안에는 뭐 민간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 기업도 있고 뭐 다양한 주체들하고 이제 협력을 해야지 된다가 이 건강안보 거버넌스 이제 모형이 됩니다. 또 하나는 건강안보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어떤 협력체라고 하는 이 기구나 협의회 같은 것들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건강안보 포럼이라고 하는 이 포럼을 통해서도 이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건강안보 포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사실은 건강안보화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안보라고 하는 게 사회적 담론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시민 그리고 각계각층이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 행위 주체 이 사람들이 건강안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UNDP에서 나온 인간안보의 7가지 영역이 가장 권위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사실은 환경 그리고 그 어떤 행위자가 속해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인간안보를 구성하고 있는 안보의 개념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안보가 건강의 핵심이 두어 있지만 사회적 합의에서 건강의 개념을 또 달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단순하게 뭐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이 계속 살아있을 수 있는 것만이 건강한 것이냐 아니면 뭐 단순하게 이 살아있는 것을 넘어서 정말 왕성하게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고 혹은 뭐 근육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날씬하거나 뭐 좀 몸집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건강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도 사실은 이 사회적인 거지. 이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전 보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건강안보 포럼은 하나의 담론적인 공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담론이라고 하는 공간, 아니, 이 담론적 공간 안에서 이 시민들 혹은 각계의 행위자들이 이 합리적인 사회적 건강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안보 공론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복지사각지대라는 표현도 있지만 시민 그리고 공동체 안전보장을 위한 정말로 우리가 실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약간 소홀히 하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발굴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러한 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건강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 것처럼 이 인간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이 협력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층적으로 이 관계도 구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네트워크에는 이제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 그리고 지역 보건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 학계, 뭐 지역 주민들이 이 행위자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담론적 공간을 통해서 이게 건강의 이제 안보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 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건강한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민 공감대도 확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서 이 최우선적인 문제에 서울시의 최우선적인 정책으로 건강안보 정책의 이제 위상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안보 정책을 토대로 단순히 건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에서 느낄 수 있던 것처럼 경제안보라는 차원, 뭐 공동체, 환경, 식량 이런 문제들을 또 같이 다룰 수 있는 그래서 이 담론적 공간 그리고 건강안보 네트워크, 건강안보화의 방법으로 이제 건강안보 포럼을 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건강안보 포럼도 운영을 해야 되고 건강안보 거버넌스를 구축한 어떤 주요 이제 기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칭인데 이 서울시 건강안보위원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설립 목적은 건강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요인으로부터 시민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강을 위협하는 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이 건강 관련된 위원회거나 기구들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건강안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간안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건강안보는 단순히 건강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강안보위원회는 건강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요인으로부터의 시민생활 안전보장 그래서 기존의 건강에만 초점을 두었던 그런 각종 위원회하고는 이제 차이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안보위원회는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이 어떤 운영 기반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조례나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요. 조직도 구성해야 되죠. 그래서 이 건강안보, 인간안보, 건강안보의 중요성에 걸맞는 어떤 예산이나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은 건강안전보장, 건강안보를 위한 기본 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건강보장, 건강안전보장을 또 평가하고 또 이것들에 대한 계속 이제 그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건강보장 제도 평가 등의 어떤 주요 기능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건강안보 거버넌스 안에서는 건강안보의 중장기 계획을 좀 수립하고요. 그리고 건강안보 정책의 이제 평가도 하고요. 그리고 건강안보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이제 건강안보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 그래서 단순하게 건강 문제가 아니라 건강안보는 사고 유기적이고 다양한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안보 전 영역과 연계된 건강안보 정책을 이제 목표로 이제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안보의 의미와 건강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건강안보 거버넌스 구축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는 국가안보가 안보의 전부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건강안보, 인간안보를 위해 서울시와 시민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